안녕하세요. 제시캐시입니다. 일요일 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차윤호 스플리님 조금 더 붙잡아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스플릿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 차현호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사실 차윤호 스플리님 무조건 종잣돈 1억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종잣돈 1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방법이나 과정 같은 것들. 일단 저는 이제 종잣돈 1억을 모으려고는 안 했는데 사실 모으다 보니 1억이란 수치가 중요하더라 였고, 그리고 제가 돈을 모으게 된 이유는 제가 19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근엄하신 팀장님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팀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혼나시고,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서류로 머리를 맞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제가 잘해도 저 위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때부터 퇴근하자마자 바로 도서관 가서 이런 책들을 읽고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는 이 시드가 중요하니까 이 시드를 모아야겠다라고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에 입사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취업 문턱을 넘는 게 너무 힘든데 또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잣돈 모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어떤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방법이 안 쓰면 되는 거긴 하거든요. 안 쓰면 되는 거긴 하는데 네. 이게 보통 분들은 그 월급을 받으면 이 월급을 다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저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저축액만큼 먼저 통장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돈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더 부족하다고 하면 부업을 했었습니다. 알바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부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해서 부수입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저축 플러스 부업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상적인 거는 저축 플러스 부업 그리고 투자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으면 본업에서 이제 몸값을 올리는 이직도 같이 다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윤호님 되게 30대 초반에 젊은 직장인이신데 뭐 부모님 혹시 막 금수저였다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절대 금수저가 아닌 게 이제 그 분식집을 하셨어요. 분식집을 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뭐 집이 경매로 다 날아가고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돈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혔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차은우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냥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인이어서 저축을 많이 해도 용돈을 추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의존할 곳이 있어서 1억을 그렇게 금세 모으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진짜 갑자기 존경심이 부쩍 커지네요. 저축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돈을 안 쓴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이건 절대 안 한다. 나 여기에 돈 절대 안 쓴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소비를 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과소비를 하는 부분도 저도 있거든요. 저축 분야에 있어서 저는 어찌 보면 좀 재능러에 좀 속하기는 해요. 저축 재능러? 네, 왜냐하면 제가 뭐 갖고 싶은 게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무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무력이 없으시구나. 무력 없고 네. 옷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거 너무 공감. 제가 저축을 할 때 친한 동생이 항상 짱구냐고 놀렸어요. 옷이 맨날 똑같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요즘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실 뭐 보이는 것에 신경을 안 쓴 게 맞고, 그리고 차나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런 거 관심 많으시잖아요. 옷이나 그렇죠? 뭐 시계 뭐 이런 거 보다는 저는 그런 거보다 좀 돈이 주는 자유가 더 좋은 느낌? 그리고 제가 과소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들은 저는 무조건 과소비를 합니다. 예를 돈을 들어서 쓴다는 거죠.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매직 스플릿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저 대신에 투자를 대신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투자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그 이외에는 최근에 AI
챗GPT나 뭐 그런 것들도 제 일의 능률을 늘려주는 거니까 이런 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아웃소싱할 부분은 아웃소싱하고 네. 말하자면 AI한테 일을 네. 대신 시키고 네. 매직 스플릿한테 대신 일 네. 시키고 네. 걔네들한테 월급 주는 네. 거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이런 강의 같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좀 제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30권을 읽을 분량을 누군가가 1시간 만에 알려준다 라고 하면 저 그것도 시간이 세이브 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능률을 올려줄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소비를 좀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과소비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소비는 아니고 그냥 소비를 과감히 한다 네, 약간 이런 과감히 느낌. 한다. 네. 과하게 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남의 경험을 사는 거잖아요. 남이 자기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알게 된 노하우 같은 것을 책을 한 권 읽는다거나 아니면 강의를 뭐 몇 시간 듣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소비처인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러면 차은우님은 주식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19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팀장님 보고 머리 맞는 거 보고 바로 이제 도서관에 가서 네. 주식책부터 아, 제가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말고 투자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식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식 경력이 나이 대비해서 꽤 되시는 편인데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시나요? 연 단위로 쳤을 때 한 1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을 한창 많이 했을 때는 2023년, 2024년인데 그때 매일 일당 정도는 현금 흐름이 계속 나왔었고 최근에는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고 상승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아, 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비중을 줄이셨군요, 네, 오히려. 네. 올랐으니까 팔아서 비중이 줄어든 네, 그런. 자연스럽게 줄어든. 그러면 차이누님이 종목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배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당으로 참 활용할 수 있는 게 전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당을 보고 기업의 주가가 뭐 저평가되어 있는지 뭐 고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졌을 때 배당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세븐 스플릿 전략과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배당이 가장 핵심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배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기보다는 배당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주면 좋고 땡큐인데 음.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배당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네. 이 종목을 내가 투자할지 말지 네. 결정하기 되게 좋다. 네, 저는 핵심적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배당 관련해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실까요?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절대로 배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랑 국내 저자로 하면은 이제 피트왕 치과의사 피트왕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가지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요즘. 네. 스플릿 분할 투자는 엄밀히 말해서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배당이라는 지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좋은 지표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부업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는데 본인만의 어떤 시간 관리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그렇게 계획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계획적이실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네. 막 저질러 보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 뒤늦게 수습하는 스타일이라 네. 어느 순간 일이 막 쌓여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짜투리 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기다릴 때나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 때는 항상 메모장에다 메모를 해놓고요. 뭐 투두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데드라인 순으로 선순위 짜놓고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아껴주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네. 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회사를 다닐 때 야근이나 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해야 시간이 세이브됩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싶다고 네, 해서 안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네. 부수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눈치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부럽다. 회사에 대한 눈치를 안 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주말 출근이나 뭐 야근이 많다고 하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인식을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만두고. 그러면 사실은 차연호님은 한마디로 월급에만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그걸 구축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 눈치 보지 않고 네. 네. 자유도가 이미 네. 경제적 자유가 이미 약간 생기신 그런 상황인 거네요. 직장 생활하고 있지만 그쵸? 네. 경제적 자유까지는 너무 먼 것 같고 근데 직장을 그쵸? 제가 눈치 보면서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월급만 받으면 그만두면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에어백은 있다? 낙하산 정도는 있다? 너무 떨어질 좋다. 때? 네, 그 정도는 네. 있는 정도. 그러면 투자에 예를 들어서 매직 스플릿에 종목을 선정하거나 뭐 전략을 수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투자에 쓰는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네. 부수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투자 쪽에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적을 때는 한 달에 30분? 한 달에 30분이요? 네, 제가 뭐 전략 수정하고 종목 찾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30분? 그 정도. 일주일에 30분이 많은 경우에요? 네, 저는 네. 진짜 잘 안 봅니다. 그럼 종목은 몇 개 정도 보통 평균 운영하세요? 지금은 한 50종목? 국내 주식으로만 치면 50종목 정도 되는데 국내 주식을 50종목이나 운영을 하는데 네. 많이 봐야 일주일에 30분 보시는 거예요? 네네. 제가 사는 주식들은 다 재미없는 주식들이라 아.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런 느낌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없는 주식들이라는 거는 막 테마주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는 테마주 절대 안 하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좋은 기업을 사서 테마를 타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테마주를 보고 저는 종목을 사진 않고 제가 보통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하긴 아까 전에 배당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배당이라는 건 뭐 이렇게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배당을 꾸준히 줘왔던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풀을 좁히면 정말 시간을 세이브해서 바쁜 직장인 분들도 네. 일주일에 30분 솔직히 이제 네. 못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투자 어차피 뭐 열심히 한다 해서 잘하는 건 아니니까. 국내 주식도 하고 계시지만 또 미국 주식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배당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주식을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저는 S&P 500만 사거든요. 그리고 또 똑같이 배당인데 미국 주식은 좀 더 꾸준히 주느냐를 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리고 배당이 아니더라도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저는 배당을 안 보고 과감히 삽니다.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밈 주식이라는 표현도 많고 그쵸? 네. 네. 게다가 이제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 등락폭도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네네네. 한국 주식에 비해서도. 근데 역시 S&P 500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종목은 아닐 수도. 네. S&P 500 중에서도 재미없는 걸 사요. 그렇지만 수익은 그래도 꽤 재미있는. 네. 제가 미국 주식에 지금 시드가 많진 않지만 네. 저는 달러 투자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물린 달러들로 저는 미국 주식을 패자부활전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시드가 많진 않지만 수익률이 저는 오히려 역시 초보자들은 무조건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달러가 더 많이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윤호님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들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게 막 화려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기 때문에 모두가 저처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저처럼까지는 할 수 있다. 기본으로 이 정도는 네, 차윤호만큼은 그냥 기본으로 할 수 있다. 기본으로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네.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네. 쉬운 방법을 알려주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 기회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